그럼 지난 시간 복습 그냥 빠르게 할게요. 빠르게. 자, 얘는 구조는 그 1번 1 강의자료에서도 봤기 때문에 이 넘겨드릴 거고요. 로그인 했을 때 이 사용자 정보도 파일로 관리하고 있다라는 거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터미널 창에서 이 달러 모양, 이 쉘 프롬프트라고 이제 명령어를 읽는 그런 명령어 해독기입니다. 그리고 리눅스의 파일 시스템은 이제 이런 그 계층적인 구조, hierarchical structure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일들이 있으면은 그 파일들에 대한 데이터를 저장하는 그런 자료 구조가 있겠죠. 이제 걔네가 있고 이러한 정보들을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파일 이름의 규칙이고요. 그다음에 점은 이제 현재 디렉토리, 점점은 부모 디렉토리.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살짝 헷갈릴 만한 부분이고요. 일단 그 앞에 이제 이동을 할 때 점이 붙는다? 그럼 이제 현재 위치 기준이기 때문에 이제 상대 경로고, 근데 그다음 이제 루트부터 타고 내려가면은 절대 경로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CD 물결을 하면은 이제 홈 디렉토리로 이동을 하고요. 그다음에 CD 대시를 하면은 현재 내가 있는 곳에서 이 있는 곳 오기 전의 위치로 이동을 합니다. 여기서 CD 홈으로 했잖아요. 여기서 이동을 했는데 여기로 오기 전의 위치인 유저 빈으로 가겠죠. CD 대시를 여기서 하면 대시를 하면은 일로 가게 될 겁니다. 유저 빈으로.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 내용이었고요. 이제 새로운 내용인데 이제 파일 디스크립터라는 개념이 나와요.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게 그 시스템 프로그래밍 과제를 하면서나 개념이서나 그다음에 운영체제 과목에서도 이어지는 개념이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제가 그 유닉스 운영체제 설명을 초반에 드리면서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이 운영체제는 모든 것을 다 파일로 관리한다.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셨을 텐데, 이제 파이 디스크립터부터 설명을 듣다 보시면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파일 디스크립터가 무엇이냐? 이제 파일을 설명하는, 그러니까 파일이 무엇인지, 각각의 파일이 무엇인지 식별할 수 있는 식별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논 네거티브 인티저. 그러니까 의미 아닌 정수라는 말인데, 의미 아닌 정수를 하면은 0도 포함되는, 그러니까 0, 1, 2, 3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0을 포함하는 정수다. 음수는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파일 디스크립터가 뭐냐면은 의미 아닌 정수로 되어 있는데 이제 각각의 프로세스가 뭐였죠? 그 실행하는 프로그램이었죠. 실행하는 프로그램마다 이제 다루고 있는 파일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파일들을 이제 식별을 하기 위한 그런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그림이 있는데 이제 프로그램이 있죠. 프로그램이 실행을 하면은 프로세스라고 했고, 그래서 각 프로그램마다 이렇게 다 연결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데 여기서 0, 1, 2가 있는데 얘네가 스탠다드 인풋, 스탠다드 아웃풋, 스탠다드 에러라고 되어 있네요. 이게 뭐라고 하냐면은 김태수 교수님 표현으로는 그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 에러가 그 리졸브 되어 있다. 0, 1, 2에. 그러니까 이미 생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프로그램을 클릭해서 켰어요. 그럼 이제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 되겠죠. 실행 중인 프로그램에서 이제 실행되자마자 자동으로 파일 디스크립트 0은 이걸로, 1은 이걸로, 2는 이걸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프로그램 또 키죠. 키면은 마찬가지로 키기만 했는데 0, 1, 2가 얘네로 다 매핑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디폴트로 고정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본격적으로 뭐 abc.txt라는 파일을 열었어요. 열었는데 이제 이 파일이 이제 프로그램상에서 돌아가는 파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리고 이제 0, 1, 2는 기본적으로 매핑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첫 번째 파일은 3으로 매핑이 될 거예요. 3. 그럼 만약에 두 번째 파일을 또 켰으면은 4로 되고, 그러니까 얘가 0, 1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 그럼 제가 상황을 하나 가져가 볼게요. 서은님, 네, 제가 그 프로그램을 하나 켰어요. 네. 프로그램을 하나 켰는데 제가 파일을 3개 열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세 번째로 연 파일의 파일 디스크립터 숫자는 몇일까요? 5요. 왜 5일까요? 태용님.
영일리가 디폴트면 세 번째는 뭐 아닌가요? 또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디폴트가. 아, 영일리가 디폴트로 네네. 정해져 있으면 네. 이제 파일을 세 개 열었을 때 세 번째 파일의 데이터는 5가 되는 게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이신가요? 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다섯 번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켜지자마자 012는 난 다른 파일 아무것도 안 켰는데 012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네 개념이 퀴즈 빈칸으로 나왔던 것 같은데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프로그램이랑 프로세스 얘기가 나오네요. 이제 프로그램은 실행 가능한 파일입니다. 디스크 안에 저장 장치에 들어있는 실행 가능한 내가 당장 클릭했을 때 실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실행 파일을 프로그램이라고 하고요. 그거를 이제 클릭해서 실행을 합니다.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했으니까 이제 프로세스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용어를 혼용을 많이 해요. 이제 프로세스란 말을 이제 태스크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2학기 때 운영체제 과목에서는 태스크라고 하기도 하고 프로세스라고 하기도 해요. 이게 둘 다 같이 쓰입니다. 예, 똑같은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이제 unexecuting instance of a program,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이제 실행하고 있는 이제 인스턴스란 얘기죠. 그 2학년 때 10플 배우셨으니까 약간 개념을 비교해드리자면은 어, 얘는 이제 프로그램은 클래스 틀 짜는 거라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를 통해서 객체를 만든 오브젝트를 프로세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프로세스 아이디라는 게 나오네요. 이제 여기 단어만 봐도 알겠지만, 이제 프로세스의 아이디입니다. 혹시 현진이 혹시 이게 어떤 용도로 쓰일 것 같으세요? 음, 프로세스의 아이디. 프로세스 식별하려고 사용할 거였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프로세스 아이디라고 하면은 이제 각 프로세스를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일종의 아이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프로세스가 되면은 이제 프로그램이 여러 개 돌아갈 수도 있겠죠. 저희 뭐 윈도우 같은 경우에도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 동시에 켜놓기도 하니까요. 근데 이제 그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동시에 켜져 있는데 이제 걔네를 식별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다라는 건데 이제 그게 바로 프로세스 아이디라는 얘기고요. 여기서 ps 명령어를 입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세스 스테이터스, 프로세스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명령어를 입력을 했는데 이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PID가 프로세스 아이디의 줄임말이고요. 여기 보면은 24098, 24162 두 개의 프로세스가 돌아가고 있는데 이제 각각 이렇게 있고요. 고유한 숫자기 당연히 식별이 되니까 중복되는 숫자는 없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이 PID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프로세스인지 알 수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여기까지 쉽죠? 그 다음에 이제 에러 핸들링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제 에러가 발생했을 때 이제 뭐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떻게 식별할 수 있으면 어떤 에러인지에 관한 내용인데요. 일단은 에러가 발생하면은 이제 그 프로그래밍 그 API 그러니까 함수들 이제 뒤에서 엄청 쫙 나오는데 걔네를 봤는데 이제 실행했을 때 이제 그 함수에서 오류가 난다. 그러면은 또 마이너스 1을 반환을 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정상적인 동작이 이루어진 그런 값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음수값을 반환한다라는 의미고요. 그리고 여기 NO라는 게 있어요. 이게 에러 넘버의 줄임말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이거를 에러 NO를 통해서 이제 어떤 에러인지에 대한 정보를 알려준다라는 얘기입니다. 리턴 마이너스 1 에러 발생했다. 그 다음에 이제 오픈 그러니까 어떤 파일을 열었을 때 그러니까 오픈을 했을 때 관련된 에러는 15개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이제 파일을 열었을 때 이제 없는 파일인 경우가 있죠. 뭐 껍데기는 남아있는데 클릭했을 때 그러니까 내용을 볼 수 없는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파일을 열려고 했는데 이제 볼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퍼미션 프로블럼도 발생하고요. 그래서 오픈과 관련된 그 에러 개수는 이제 15개가 있다라는 얘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에러는 에러 no.h 헤더에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에러 no라는 그 전역 변수에 이제 각 에러가 들어가게 돼요. 이제 뒤에 코드가 아마 나올 텐데 이제 뒤에서 보시면 무슨 얘기인지 알 수 있을 것 같고 이거는 이제 에러의 종류입니다. 이제 ENO, ENT, EXS인데 이거는 뭔지 모르겠지만 얘는 딱 봐도 XS, 그러니까 접근하다가 발생하는 에러인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각 에러는 이 대문자 E로 시작을 합니다. 에러, XS. 이렇게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이거 뭐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 일단 간단하게 봐드리면은 이제 음, 여기는 버리고 그냥 이것만 볼게요. 메인 함수에서 그 현주님은 코딩해봐서 알겠지만 아그시랑 아그비로 갔습니다. 문자를. 그 다음에 이제 fprint f로 스트링 에러, EXS, 네, 에러 에러는 ENO, ENT, P 에러, 아그비 0.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를 텐데 근데 간단하게 보면은 그 출력 예시랑 같이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 EXS 이 부분은 이 부분이네요. EXS는 여기 있고 근데 이 뒤쪽이 permission denied예요. 그러니까 이게 E가 앞에 붙은 게 에러라고 했죠. 근데 XS는 접근 관련된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제 접근을 못하게 돼서 생긴 오류인 거죠. 그래서 이 XS가 그 에러 NO에다가 이제 얘는 노서치 디렉토리 아마 그거일 텐데 이제 이 에러 NO가 보면 알겠지만 그렇으면 여기는 표현이 안 돼 있는데 얘가 전역 변수에 매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를 선언을 안 했는데 이 전역 변수로 이제 얘를 매핑해 주면은 그 에러를 이제 발생시켰을 때 자동으로 매핑이 됩니다. 이게 이제 에러가 발생했을 때 전역 변수인 에러 NO에다가 얘를 매핑해놨기 때문에 얘가 뭐 에러를 발생시킨다는 얘기예요. 얘는 코딩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 교수님이 그냥 이게 시켜주려고 넣으신 건데 일단은 에러는 이제 2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각 이름으로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그 에러 NO 전역 변수를 통해서 그 매핑을 할 수 있다라는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유저를 식별하는 그런 관련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유저 아이디랑 그룹 아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잠깐 개념이 나왔던 것 같은데 이제 유저 아이디는 이제 프로세스 아이디는 이제 프로세스를 식별하기 위한 아이디였으니까 유저 아이디는 그 각 유저를 식별하기 위한 아이디겠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거 시스템 어드미니스트레이터에 의해서 어사인 되어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냥 유저 생성하면은 자동으로 유저 아이디가 생긴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0은 루트라고 돼 있어요. 이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리눅스 상에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런 슈퍼 유저죠. 그렇기 때문에 그 수도수 아마 명령어 입력해 보셨을 거예요. 이거를 입력하면은 이제 비밀번호 입력하고 뜨고 비밀번호를 정상적으로 잘 입력을 했다면 이제 루트 권한을 얻게 되죠. 이렇게 막 이렇게 시작을 할 텐데 이 루트 권한을 얻는데 얘는 유저 아이디가 0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유저를 모아서 그룹으로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각 그룹에도 마찬가지로 그룹별로 아이디가 있다. 그리고 그룹이 있는 이유는 이제 유저들을 권한을 설정을 하고 싶은데 5명을 설정하고 싶어요. 근데 5명 다 일일이 권한을 설정해 주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룹을 하나 만들고 권한을 할당하고 이제 유저들이 넣기만 하면 알아서 다 되겠죠. 관리하기 편하겠죠. 그래서 그룹이라는 개념이 생겼고 각 그룹별로 식별하기 위한 아이디는 그룹 아이디다 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룹이라고 하면은 저희 뭐 그룹 이름으로 관리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무슨 팀, 저희 뭐 팀플 같은 경우에도 뭐 팀 이름 짓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뭔가 문자로 할 수 있는데 얘는 왜 그룹을 이제 아이디로 관리를 하느냐라고 보면은 이제 문자열로 저장을 하게 되면은 이제 공간의 낭비가 발생을 하겠죠. 이름으로 저장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예서 A라는 그룹에 있는 사람만 이 파일을 보게 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그 그룹 관련된 사람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그룹을 이제 열어봐야 되는데 그걸 비교하기 위한 비용 코스트가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숫자로 단순히 비교를 한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예제인데요. 유저 아이디랑 그룹 아이디. 그러니까
제가 뭐 병준이니까 이걸로 뭐 로그인을 했어요. 근데 얘는 유저 아이디가 뭐 당연히 할당이 돼 있겠죠. 1이라 할 거고 예를 들어서 뭐 그룹도 뭐 2라고 할게요. 그 상태인 상태로 205 그리고 205, 105라고 할게요. 애초에 이거는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생성했을 때부터 이 유저를 그래서 제가 로그인하고 들어가가지고 이제 코딩을 하는 거죠. UID, 퍼디로 찍는 거예요. get user ID, 그 다음에 get group ID 이렇게 함수가 만들어져 있는 함수이기 때문에 바로 호출이 됩니다. 어큐.h에 정의가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user ID랑 group ID를 바로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시그널인데요. 이제 시그널이라고 하면은 뭔가 신호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맞고 이제 얘는 어떤 역할이냐면은 그 프로세스에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예, 이렇게 써 있는데 저희가 시스템 프로그래밍 과제를 하면은 이제 한 코드를 쫙 작성을 해요. 코드를 쫙 작성을 하는데 이제 뒤에 가면 알겠지만 이제 그 포크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우리는 원래 지금까지 C 파일 하나 실행을 하면은 한 번만 수행이 됐잖아요. 한 명의 유저가 하나의 파일을 수행하는 그런 느낌이었죠. 근데 포크를 하게 되면은 이제 새로운 유저가 한 명 더 있다는 느낌으로 이 코드를 두 번 수행하게 돼요. 각각 다른 사람이 이 하나의 코드를 이제 각각 수행한 그런 느낌이 되기 때문에 이제 코드를 두 번 수행하게 되겠죠. 근데 이제 그 두 명에게 약간 다른 동작을 하게 정의를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그 첫 번째 프로그램, 첫 번째 프로세스한테는 뭐 프린트 A, A를 프린트하라는 동작을 하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프로세스한테는 이제 프린트 B라는 동작을 하게 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하려면은 이제 단순 코딩으로 안 되는 거죠. 왜냐면은 저희 똑같은 C 파일에다가 하기 때문에 이제 물론 분기문을 하겠지만은 이제 일정의 시그널을 보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프로세스에게 시그널을 보내주려면은 뭐가 필요하다? 그 앞에 나왔지만 각 프로세스를 식별하는 이제 프로세스 아이디를 통해서 시그널을 보낼 수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그널의 종류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0으로 나눌 때, 그다음에 부동수점 연산했을 때 발생하는 오류라든가 그런 걸 다 보낼 수 있고 뒤에 예제가 나오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프로세스가 이제 시그널을 받으면 세 가지의 동작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냥 받고 아무 동작 그냥 무시하고 내가 할 일을 하겠다 이렇게 동작을 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세스의 특성별로 이제 디폴트 액션을 취할 수가 있어요.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아까 그 프린트 너는 A를 프린트해라 너는 B를 프린트해라 그런 식으로 이제 유저가 어떤 액션을 하게 할지 이제 정의를 할 수 있고 코딩으로 그걸 이제 세 번째 execute your one action 이제 유저가 액션을 만들어 수행하게 한다라는 개념입니다. 또 예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프로세스 스테이터스로 현재 수행 중인 프로세스의 목록을 출력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프로세스 아이디는 다 다르겠고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킬 2861을 했어요. 음. 혹시 현준이 여기서 어떤 애가 종료됐을까요? 현준님? 혹시 네. 여기서 아, 이거 18616 아이디 갖고 있는 여기서 프로세스. 프로세스 이름이 뭔가요? S? 예스. 맞아요. S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각 프로세스를 식별하기 위해서 이 프로세스 아이디를 사용하고 있고, 근데 킬 28616을 했어요. 그러니까 딱 봐도 그 단어를 보면 알겠지만 28616이 실행되고 있으니까 얘를 죽여라. 그래서 밑에서 종료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 프로세스한테 이제 너 종료해라 라고 그러니까 시그널을 보낸 거죠. 그래서 킬은 이제 프로세스를 종료시키는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시그널의 개념이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나오는데 이제 캘린더 타임은 어, 한마디로 달력 시간이죠. 근데 달력 시간인데 저희는 뭐 2024년 1월 18일 뭐 오후 10시 52분 그렇게 저희는 캘린더 타임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리눅스에서는 이제 에포크라고 1970년 1월 1일 이 딱 되었을 때 12시 00시 00분 00초를 기준으로
현재까지 얼마나 흘렀냐 하니까 시간이 대충 그 정도 되겠죠. 2024년 1월 18일 빼기 1970년 1월 1일 하면은 이제 그걸 초로 바꿔서 반환하면은 그게 캘린더 타임입니다. 그리고 에폭이라는 말이 있는데 에폭이 이 1970년 1월 1일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세스 타임이 있습니다. 프로세스 타임이라고 하면은 이제 프로세스의 시간이죠. 근데 프로세스의 시간이라고 하면은 이제 동작 시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프로세스를 동작시키기 위해서 CPU가 돌아가야겠죠. 그래서 프로세스 타임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CPU 타임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동일한 말이고요. 그래서 여기 CPU 타임은 이제 프로세스에 의해서 이제 사용되는 시간이다. 그리고 클락틱으로 재진다라는 얘기인데 저희는 이제 시간 단위가 1초, 2초, 3초 그렇게 시간 단위를 생각을 하는데 얘는 이제 초당 몇 번 CPU가 뭐 움직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단위로 봅니다. 사람한테 시간은 초지만 이제 CPU한테 시간은 이제 틱 단위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프로세스 타임 얘를 볼 거예요. 얘의 종류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아마 19실 시스템 프로그래밍 실습 퀴즈에 나왔던 것 같아요. 이 세 개. 클록 타임이라고 보면은 이제 프로세스가 이제 얼마나 총 수행되었는가 시간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의해서 영향 받을 수 있다. 당연하죠. 저희 당장 뭐 윈도우 컴 같은 경우에도 프로그램 여러 개 켜두면은 동작 좀 느려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고 시간이. 그다음에 유저 CPU 타임은 이제 유저 모드로 코드를 수행할 때 걸리는 시간. 저희가 당장 그 우분투 리눅스 로그인 했을 때 유저 상태죠. 유저 스페이스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유저 CPU 타임과 관련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시스템 CPU 타임은 이제 운영체제에 가면 알겠지만 운영체제에서 커널 모드로 이제 작업을 해요. 그때 관련된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얘네를 각각 출력할 수 있어요. 출력할 수 있는데 이제 여기 이동해서 타임 명령어를 이용해서 쫙 출력을 합니다. 리얼이 클록 타임이고 유저가 유저 CPU 타임이고 이제 시스템의 줄임말인 시스가 시스템 CPU 타임이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뭐 질문 있으실까요? 이가 끝났는데 여기까지는 괜찮으시죠? 오케이. 그럼 세 번째 거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조금 애매할 수도 있는데, 그럼 프로세스랑 CPU랑의 차이점이 그 뭔가요? 그림을 하나 그려드리면은 CPU는 저희가 알다시피 이제 프로세서예요. 이게 뭐냐? 저희 뭐 그런 거 있죠. 그 뭐 인텔 칩 뭐 막 12650H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얘네가 CPU고요. 그러니까 이제 연산 장치죠. 한마디로. 컴퓨터의 두뇌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이제 연산 장치예요. 저희 컴퓨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이해되실까요? 연산 장치. 그리고 네, 이제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을 합니다. 실행을 하면은 어, 프로세스가 된다고 했죠. 근데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은 그 프로그램만의 이제 로직들이 실행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컴퓨터 표현으로 이제 연산들이 수행이 될 텐데 이제 그 연산을 수행시켜주는 애가 얘죠. 얘가 연산을 수행하죠. CPU가. 혹시 이해되실까요? 네, 얘는 실행 중인 프로그램. 그러니까 저희로 따지면 지금 뭐 디스코드 네,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죠. 그리고 그런데 이제 CPU는 저희 지금 그 태웅님이 지금 컴퓨터로 보고 계시나요? 네, 그 컴퓨터 뭐 네, 본체 안에 들어있는 이제 하드웨어인 CPU를 의미합니다. 이제 얘의 연산을 수행하는 거예요. 얘 동작을 수행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CPU, 프로세스. 네, 이해가 되실까요? 근데 여기서 이 알겠습니다. 표현이 이렇게 돼 있었죠. 프로세스 타임, CPU 타임이 똑같은 말이다라고 한 이유가 프로세스 타임이라고 하면은 이제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 수행된 시간인데 CPU가 동작시키고 CPU가 연산하기 때문에 CPU가 그 프로그램을
실행했을 때의 시간을 재도 어차피 똑같겠죠. 그래서 똑같은 말로 이제 불리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그 얘가 CPU가 네. 프로세스를 이제 돌아가게 하겠죠, 연산을. 근데 이제 얘가 얘를 연산한 지 10초가 지났어요. 연산 시간인 지 10초가 지났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프로세스가 수행된 시간도 프로세스 타임도 10초고 CPU 타임도 10초겠죠. 그래서 똑같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CPU 타임 네네 이게 프로세스 타임. 네네. 그래서 아까 이게 똑같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네, 말씀드린 겁니다. 혹시 다 이해되셨을까요? 네. 네. 네, 네. 이제 상황이 이렇게 때 컴구랑 이제 10구 들으면 이제 둘이 어떤 차이인지 명확하게 알게 되거든요. 컴구 들으면 이제 알기 싫어도 알게 되기 때문에 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거기 가서 어차피 자세히 배울 거기 때문에 딱 이 정도만 알고 들어가셔도 이제 컴구 때 아, CPU가 그래서 뭐 연산을 한다는 거였구나라는 말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여기 세 번째부터는 뭐 파일스 앤 디렉토리라는 말이 있는데요. 네, 이제 파일과 디렉토리 관련된 거겠죠? 좀 계속 보겠습니다. 이제 콘텐츠를 보면은 어, 이제 파일 시스템은 파일의 데이터와 이제 그 파일에 대한 속성 정보가 있다. 맨 앞에서도 봤던 내용이고요. 네, 얘가 파일이 있으면은 그 파일에 대한 정보가 파일 애트리뷰트라는 얘기고 맨 앞에도 나와 있었지만 똑같이 써 있습니다. 타입, 뭐 권한, 사이즈, 뭐 시간, 뭐 이런 것들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일의 속성 정보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뭐 체인지 오너로 이제 소유주로 변경할 수도 있고, 체인지 모드, 그 베이직 과제 하셔서 알겠지만, 뭐 체인지 모드 뭐 777 하면서 막 하셨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그 권한 가능한 유저의 이제 그 유저 권한을 수정을 하는 거죠. 체인지 모드를 할 수 있고, 심볼릭 링크라는 게 있는데, 이건 이제 뒤에서 자세하게 나올 거고, 아마 한 다음 주쯤에 배울 것 같긴 한데, 이 개념 굉장히 중요합니다. 얘가 문체 시험에도 나오고 시프 시험에도 나오고 시프실 퀴즈도 나오고 문체 퀴즈도 다 나와요. 얘가 중요한 개념이고 한마디로 그냥 윈도우에서 그냥 바로 가기예요. 지금 뭐 파일 탐색기 들어가가지고 뭐 파일 같은 거 뭐 프로그램 같은 거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은 뭐 바탕화면에 아이콘 만들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바탕화면 만들어진 거 타고 들어갈 수 있는 거 그게 심블링 링크입니다. 그 디렉토리가 있다는 거 이 정도. 그다음 이제 이게 프로그래밍 과목이기 때문에 이제 그 리눅스의 이런 생소한 그 함수들을 많이 다룹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과제하면서 어차피 다 알게 되고요. 지금 생소할 수 있지만 개념이라도 대충 눈에 조금이라도 익히면 좋으니까 이해 안 되시더라도 좋으니까 일단 설명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스탯이라는 말이 있어요. 스탯. 스탯이라고 하면은 뭐 게임 같은 경우에는 스탯 창 열면은 뭐 캐릭터의 뭐 특성이나 뭐 능력치 같은 게 나와 있죠. 여기 리눅스로 비유하자면은 파일에 대한 속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스탯, F스탯, L스탯이 있는데 이제 똑같은 거는 이제 속성을 본다라는 얘기인데 이제 파일에 대한 속성을 얻는다는 그런 함수예요. 파일에 대한 속성 정보를 얻는다. 근데 이제 F스탯은 이제 파일 디스크립터를 넣을 수 있다.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일 네임 같은 거 뭐 abc.txt를 넣어야 되는데 얘는 파일 디스크립터. 아까 영일리는 이제 리저블 되어 있고 첫 번째로 킨 파일이 3부터 쫙 시작된다고 했는데 이제 이 파일 디스크립터 숫자를 넣어서 그 어떤 그 숫자가 그 파일 디스크립터 통해서 어떤 파일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디스크립터를 얘한테 넣어서도 속성 정보를 마찬가지로 알아낼 수 있다라는 얘기고 이제 L스탯인데 이거는 링크 스탯이에요. 링크라고 하면은 이제 심볼릭 링크의 정보를 얻는다. 그리고 그 심볼릭 링크가 아니라면은 인제로 넣은 그 친구가 심볼릭 링크가 아니라면은 스탯이랑 똑같다라는 얘기인데 그냥 스탯으로는 그 바로가기 얘 같은 경우에도 파일로 다뤄주거든요. 얘의 정보를 못 얻어와요. 심볼릭 링크. 근데 L셋을 사용하면은 얻어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꿀팁인데 과제하실 때 이거 분명히 파일 속성 가져오는 이거 명령어 쓸 일이 있거든요. 무조건.
근데 이제 그 조이들이 지정을 할 때 이제 어떤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파일 같은 게 스테이스로 되겠죠. 근데 이제 심블링 링크가 조교가 채점하는 그 환경이 있다. 그러면 이제 얘에서 삑사리가 나기 때문에 바로 감점 먹습니다. 그래서 스탯을 쓸 일이 있으면 무조건 L스탯을 쓰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F스탯은 쓸 일이 없어요. 그냥 파일님으로만 다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과제하실 때 스탯 말고 무조건 L스탯을 쓰셔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얘에다가 그냥 심볼릭 링크까지 확인할 수 있는 기능까지 추가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정도 디테일이었고 그 다음에 이 스테이터스 스트럭처라고 이 상태를 보는 이 상태 정보가 담겨있는 자료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자료 구조 안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뭐 모드, 뭐 권한, 뭐 디렉토리인지 뭐 뭔지 뭐 파일의 타입, 그 다음에 이제 아이노드 넘버인데 이거는 이제 시스템 프로그램 뒤쪽에 가서 배울 거고 이것도 중요한 개념이고 그 다음에 막 이런 정보들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봤던 그 파일 애트리뷰트 얘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파일 정보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다 들어가 있고요. 이제 스테이터스 모드가 있는데 이제 얘 보면은 상태를 보면은 0비트부터 이제 15까지 총 16개의 비트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타입, 스페셜, 퍼미션. 그러니까 권한 같은 경우에는 9비트, 스페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비트, 타입 같은 경우에는 4비트로 이루어졌다는 말인데 이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 이제 여기서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퀴즈에 나왔었는데 이게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면은 if 이게 만약이라는 얘기죠. 만약 이게 뭐냐면 소켓, 링크, 뭐 레귤러 파일, 뭐 블록, 그 다음에 뭐 디렉토리, 뭐 캐릭터, 뭐 파이포 이제 뒤에 아마 나올 텐데 이게 파일들의 종류예요. 리눅스에서 모든 걸 다 파일로 다룬다고 했죠. 이제 만약에 이 소켓 파일인 경우에는 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죠. 이, 수- 이, 이 숫자랑 이제 소켓 파일의 특성이랑 비교하면은 이제 그 소켓인지 아닌지 나오겠죠.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뒤에 예제가 나올 텐데, 네, 이게 나오죠. 여기서 이진수가 나와요. 아, 팔진수구나. 이게 왜 팔진수냐면은 얘가 이렇게 다 디파인 돼 있는데 이제 여기 앞에 있는 0이 저희가 그 생각하는 숫자 0이라는 그 이진수의 0이 아니고 팔진수라는 의미예요. 이게 팔진수다. 여긴 자르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얘는 무시하고 얘를 보면 되는데 이제 팔진수다. 팔진수 140000이다 라는 얘기고요. 이게 보면은 제가 앞에 봤겠지만 파일 타입, 즉 파일 타입 보면은 여기서 140000이 있어요. 근데 이게 팔진수이기 때문에 이제 이진수로 나타내면은 이게 세 자리씩 나눌 수 있겠죠. 자, 써드리면은 140000 보면은 1 같은 경우에는 001, 4 같은 경우에는 010, 그 다음에 이제 0 4개는 뒤에 똑같이 뭐 0 이렇게 돼 있겠죠. 네,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그 여기에 0은 없어요. 얘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팔진수이기 때문에 얘는 무시하고 얘 001의 시작은 얘부터입니다. 얘부터 시작이라는 얘기고 여기서 보면은 얘네가 보면은 이 팔진수 두 개까지만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규칙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타입이 아까 파일 타입이 12부터 5까지 총 4비트라고 돼 있었잖아요. 4비트. 근데 여기 보면은 6비트잖아요. 6비트인데 맨 앞은 결국엔 다 00이에요. 이게 뭔 말이냐? 001, 010이죠. 이 앞에가 다 0이기 때문에 결국엔 1010. 이게 결국에 4비트다. 라는 얘기입니다. 4비트, 파일 타입, 4비트, 파일 타입, 4비트. 그럼 얘도 한번 볼게요. 얘는 팔진수다. 아, 알겠다. 팔진수구나. 그 다음 얘는 001, 그 다음에 010. 얘 뒤에는 무시할게요. 0이 12개 있는 거니까. 근데 이거 마찬가지로 0이 두 개네? 1010.
얘 같은 경우에도 001 있고 뒤에 다 0000이니까 결국에는 1000 같은 숫자가 되겠죠. 1000 이게 되겠죠. 결국에는 얘네가 다 고유한 숫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4비트가. 손님 혹시 얘는 뭘까요? 그 4비트가 어떻게 될까요? 0110. 0110. 이요. 네. 왜 0110이에요? 여기 0이 3개인데. 0 앞에 다 지원하지 않았어요? 앞에 2개는 어차피 다 0이기 때문에 찍히고 하위 그쵸. 이거가 왜 안 4비트만 사라지냐. 씁니다. 더 정확한 표현을 하면은 이게 최대 4비트예요. 저희는 그 4비트라는 틀을 가지고 있어요. 틀. 이 4비트 틀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얘를 넣죠. 얘를 넣으면은 이 잘리죠. 미니 2개가. 우리는 4비트 틀에 얘를 넣었는데 이제 앞에는 잘리기 때문에 사라져서 0110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들 잘 이해되시나요? 이거 학기 중에 이해 못하는 친구들 좀 있었는데 다 이해되시죠? 오케이, 굿. 이게 결국엔 네. 어떤 파일인지 여기 써있구나. 소켓, 신문 링크, 레귤러 파일 그런 거 다 써있는데 이제 각 파일을 식별할 수 있는 그런 값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상위 4비트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당연히 얘네 다 숫자는 다 다르겠죠. 딱 봐도 다 다르죠. 다 4비트, 4비트 다른 숫자예요. 이렇게 110, 1010, 1000.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제가 이거 옮긴 건가? 옮겨놨었네. 잘했네. 여기 보면은 메뉴의 타입이 4비트였고 얘는 스페셜, 특별한 3비트가 있습니다. 이제 그 스페셜한 3비트, 3개의 비트에 대해서 볼 건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define 돼 있어요. 근데 이거 ISUID, ISGID, ISVTX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UID, User ID, GID, 그룹 ID, VTX 얘는 쓸 리도 없고 외울 필요도 없는데 세이브 텍스트래요. 세이브 텍스트의 줄임말이래요. 이렇게 세 가지의 그 특별한 비트가 있다라는 얘기고 참고용으로 이렇게 있는데 얘도 시험에 안 나와요. 이렇구나. 스페셜 비트는 3비트구나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얘는 별로 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얘는 중요하죠. 이제 퍼미션 비트인데 이제 각 파일마다 저희가 이제 리눅스에서 뭐 ls-l 같은 거 하면은 그 앞에 그 강의자료에서 보셨겠지만 이게 그 파일의 타입부터 이제 파일의 권한 쫘라락 다 나오죠. 뭐 RWX, RWX 막 그렇게 나오죠. 9자리로. 그거를 나타내는 비트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림에서 봤지만 퍼미션 같은 경우에는 9비트고요. 이제 이것도 줄임말이에요. 이게 그 리드 유저, 그러니까 리드 유저, 라이트 유저, 그럼 익스큐트 유저. 이 느낌 오겠지만 유저에게 읽기 권한이 있는가? 그 다음에 유저에게 쓰기 권한이 있는가? 유저한테 실행 권한이 있는가? 그래서 이거랑 비교했을 때 만약에 권한에 이게 없어. 비트가 그 엔드 연산을 했는데 세팅이 안 돼 있다. 그러면은 얘는 유저 권한이 없구나. 얘는 읽기 권한이 있구나 없구나 다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용도의 비트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오너가 결국에는 유저예요. 자기 자신. 오너가 유저라는 똑같은 말이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얘는 그룹에게 읽기 권한이 있는가? 그룹에게 쓰기, 실행, 그다음에 이제 유저랑 그룹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제3의 사용자가 마찬가지로 RWX 권한이 있는가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비트가 있고요. 얘네가 9비트인 이유는 마찬가지로 얘는 8비트, 얘가 8진수라는 걸 나타내는 거니까 얘 버리고 쭉 나열하면은 9비트짜리 그 틀에 넣으면은 결국에는 앞에 영들은 다 잘린다 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다 생소할 거예요. 어느 정도 이게 다. 좀 네네. 디파인 돼 있는 값들을 얘는 다 외워야 하나요? 그 네네네. 네?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이제 의미
와, 의미와 이제 비트 값들을 매칭시킬 수 있을 아, 정도로 외워야 예를 들어서 내 서버가 하는가가 좀 인포가 넷 같은 궁금해서요. 경우에는 010000 그걸 다 외워야 되냐라는 말씀이세요? 아, 외울 필요 없어요. 외울 필요 없어요. 절대 네네네.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건 걱정 알겠습니다. 안 하셔도 되는데, 근데 얘는 알아야 돼요. 얘는 이거는 진짜 꿀팁인데 시스템 프로그래밍 실습 3차 퀴즈였나? 에서 나왔는데 이게 다 이게 변별력 최고 큰 문제였어요. 이게 가장 어렵게 냈었는데 그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로 기억이 나는데 시언어 파일이 있는데 이제 빈칸을 뚫어놔요. 근데 이제 유저 권한을 뭐 설정하는 그런 코드에다 빈칸 넣는 거였는데 근데 얘는 외워야 돼요. 근데 얘는 쉬운 게 00400 그냥 00040 이렇게 하나씩 밀리죠. 비트가 하나씩 밀려요. 같은 경우에는 4가 있고 4가 있는데 한 자리씩 밀리죠. 오른쪽으로. 그 다음에 이제 막 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2인데 이제 하나씩 비트가 밀려요. 얘도 마찬가지로 1인데 이제 하나씩 밀리는 거 볼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뭐라 했냐면은 그 문제에서 비트를 설정하는데 이제 빈칸에다가 얘를 이제 디파인 되어 있는 걸 보여주고 한 줄로 권한 설정이었나? 하는 거 있었는데 그거 하려면은 답이 이거였던 걸로 기억해요. 그 오른쪽으로 막 미는 거 있잖아요. 시원에서 시프트 그게 답이었는데 사람들이 다 틀렸어요. 이거 너무 생소해가지고 이 규칙이 있었어요. 이거는 쉽거든요. 얘네는 외울만해요. 4일이고 그다음에 이제 유저, 그룹, 아더일 때 한 칸씩 밀리는 거나 바로바로 외워지잖아요. 얘는 그러니까 얘는 외우는 것도 아닌데 쉬우니까 얘는 알고 계시는 걸 추천드려요. 421 그리고 여기서 그 체인지보드 777 해보셨나요? 그 베이직에서 없었나? 777? 어, 없었나요? 체인지 모드를 하긴 했는데 몇 개인적으로 번으로 숫자로 했었는지 막 기억이 안 체인지 모드 나요. 했었다는 얘기죠. 네, 그 체인지 모드가 예를 들어서 뭐 네. 명령어로 리눅스 명령어로 체인지 모드 777 뭐 abc.txt를 했다. 그러면은 이거 뒤에 나오나? 이거 제일 중요한 건데 없나?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그 abc.txt가 있는데 이게 아니다. 이게 디렉토리가 있어요. 디렉토리가 있으면은 왜 이래? 디렉토리가 있으면은 그 맨 앞에 그 파일 타입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뭐 RW 막,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보셨죠? 그 ls 명령어 쓰실 때 이건 다 보셨을 거예요. 근데 얘가 여기서 비밀을 밝혀줘요. 네. 네. 얘는 이제 세 개씩 잘라요. RWX, RWX, RWX. 이 맨 앞에 세 개가 유저에 관한 권한,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거가 그룹에 관한 권한, 맨 마지막 게 다른 사용자에 대한 권한이에요. 이게 뭔 말이냐? 예를 들어서 제가 얘 권한을 그러니까 모든 얘네가 유저랑 그룹이랑 아더가 전부 다 모든 그 읽기 쓰기 실행 권한을 갖게 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뭐 체인지 모드 뭐 RWX, RWX, RWX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게 결국에는 리드가 4고 리드가 4고 이제 라이트가 2고 이제 익스큐트가 1이라고 했잖아요. 4, 2, 1, 4, 2, 1, 4, 2, 1. 근데 이거 더하면 뭐죠? 7, 7, 7. 그러니까 체인지보드 777 하면은 RWX, RWX, 어, RWX를 어, 한 것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 개인적으로 해보셨다고 했잖아요. 그 현주님. 이게 그 개념인 겁니다. 근데 얘는 외우기 쉽죠? 421, 421, 네. 421. 근데 얘네를 다 더하면은 아, 얘네를 전부 다 더하면은 00 팔진수 0, 그다음에 0700, 00 00070, 00007이 될 거예요. 근데 얘네 다 더하면은 결국에는 끝에가 777이 되겠죠? 이거 알아두시면 좋고요. 으, 주. 다음 거 가면은 이제 파일 타입. 이제 리눅스는 모든 걸 파일로 관리한다. 근데 이제 그 파일들의 어떤 종류가 있는가 보는 건데 여기서 아까 막 봤었죠. 뭐 if 소켓, 뭐 if와 링크 막 얘네들 이제 걔네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레귤러 파일을 보면은 그 그냥 한마디로 일반적인 파일이에요. 저희 뭐 txt 파일도 있고, 근데 이제 뭐 동영상 파일, 뭐 그런 건 다 전부 다 레귤러 파일로 칩니다. 리눅스 상에서는. 그렇고 디렉토리, 얘는 쉽죠? 디렉토리가 있고, 그다음에 블록 스페셜 파일. 이게 뭐냐면은 저희 저장 장치, 뭐 하드디스크나 뭐 SSD 같은 걔네도 파일로 다뤄요. 저희 걔네가 인식할 때는 리눅스는 다 파일로 다루기 때문에 이런 하드웨어조차 디스크조차 파일로 다루고 인식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얘네 키보드, 마우스 같은 애들도 다 파일로 다뤄요. 네, 다 파일로 다루고 그 다음 이제 FIFO가 있는데 얘는 이제 프로세스 간에 통신을 한다고 하는데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프로세스 간 통신을 하거든요. 얘는 둘 다 통신인데 얘는 사실상 쓸 일이 없어요. 쓸 일이 없고 근데 이제 파이프 유미는 명확합니다. 이 두 개의 프로세스가 있을 때 파이프 통로 둘을 이어주는 파이프 통로 역할을 한다. 그렇게 해서 통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중요한 건 소켓인데 얘는 아마 한 6쯤? 지금 3인데 6쯤 가야 6강의 자료에 아마 있을 텐데 이제 소켓도 마찬가지로 통신하는 방법입니다. 프로세스 간에 이제 걔도 파일로 다루고 아까 그 심볼릭 링크가 뭐라 했죠? 윈도우에서 그 기현님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윈도우로 치면 뭐였다? 아 기억이 안 나요? 네. 기억이 안 나요, 심볼릭 이건. 링크가 윈도우로 치면은 네.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와 같다라고 했어요. 바탕화면 바로가기는 아시죠? 그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그 저희가 뭐 그 C 드라이브 타고 뭐 타고 내려가지고 어떤 파일이 있는데 그걸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가지고 바탕화면 바로 오게 만들어요. 바탕화면에 그 만들어진 아이콘을 클릭하면은 그 파일로 바로 이동을 하는 거 아시죠, 기현님? 네, 딱 걔가 이제 리눅스에서 심볼릭 링크라고 네. 한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포인트 투 어나더 파일. 저희 바탕화면 아이콘이 이제 그 C 드라이브 깊은 경로에 있었던 그 파일을 가리키는 거죠. 결국에는 그걸 클릭했을 때 얘가 열리니까. 그래서 심볼릭 링크. 이게 중요한 개념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결론은 전부 다 파일로 다룬다. 이 리눅스 이 친구는. 그래서 되게 이런 신기한 그 개념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파일 타임 매크로가 있는데, 이제 어떤 파일인지 식별을 할 거예요. 근데 이게 보여드리면 좋은데? 뭔가? 그, 잠시만요. 캡처해서 제가 제 윈도우 화면 다른 걸로 켰는데 그걸로 들어가 보실래요? 노트북 그 화면 켰는데 그걸로 넘어가 보실래요? 다 들어오셨나요? 오케이 계속 하겠습니다. 화면 잘 네. 보이죠? 이거 오케이 여기서 is 레귤러 네, 아까 잘 그 레귤러 보입니다. 파일 일반적인 파일 그다음 is 디렉토리 뭐 is 캐릭터 스페셜 is 블록 스페셜 뭐 is 파이프 is 뭐 심볼릭 링크 is 소켓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딱 봐도 의미만 봐도 이게 레귤러 파일이냐 이게 디렉토리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실제 그 마지막으로 했던 그 3-3 과제인데 3-3 과제인데 좀 어지럽죠? 어머니인지 모르겠죠? 근데 이제 과제로 다 쓰여요. 그러면 아마 뭐 과제가 이렇게 되고 이제 이게 무슨 과제였냐면은 그 실제 제 여기 폴더에 있는 그 현주님은 해보셨겠지만 이게 폴더 안에 뭐 얘네들의 정보를 다 출력하고 그런 거 짜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얘는 이렇게 이제 얘네가 이제 디렉토리라는 의미고 얘는 그냥 일반적인 레귤러 파일이잖아요. 근데 이게 보면은 일반적인 파일, 디렉토리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디렉토리가 맞느냐 이 파일이 디렉토리가 맞으면은 이제 앞에 D를 어펜드 할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과제에도 쓰입니다.
그래서 얘는 의미는 쉽죠? 이게 이 파일이 맞느냐, 파일 타입이 맞느냐 라는 겁니다. 오케이. 이제 다시 글로 넘어갈게요. 그 패드로. 네. 다들 넘어오셨으면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시 보면은 의미는 명확하고 이제 예제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여기서 오디오 코드가 있었구나. 그 스탯이라는 자료 구조는 파일의 파일 애트리뷰트, 파일의 속성을 저장하기 위한 그런 자료 구조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 예제를 보면은 이제 L셋을 하죠. 아까 L셋이 뭐였죠? 서원님? 그 파일의 속성을 네. 그 파일의 속성을 네. 알려주는데 L이 네. 붙으면 그 심볼릭 맞아요. 링크를 심볼릭 링크의 정보까지 볼 수 있다. 가져올 수 있나? 그 심볼릭 링크는 약간 특별하잖아요. 그 저희 일반적인 파일 같은 경우에는 다 파일의 주인인데 심볼릭 링크니까 바탕화면 바로가기 같은 거는 파일의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냥 약간 파일인데 약간 환상이 있는 파일? 그래서 일반적인 스탯 그 명령어로는 정보를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L스탯을 쓰면은 알 수 있다. 그래서 과제를 할 때 스탯을 쓸 일이 있으면은 무조건 L스탯을 써라. 그래야 감점을 안 받는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썼네요. 여기 의자가 있네. 여기 보면은 그 위에서 선언한 그 스탯 자료 구조에 이제 그 argv가 이제 그 파일이죠. 인제로 준 파일인데 그 파일에 그 정보를 여기 자료 구조에 담아라. 라는 얘기가 됩니다. 스탯 자료 구조죠, 얘가. 얘 파일에 어, 정보를 여기 자료 구조에 담아라. 그럼 이제 얘 이제 들어가 있겠죠. 파일에 대한 정보가. 그리고 여기 이제가 나오네요. 제가 아까 그 컴퓨터 화면으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제 비교를 합니다. 이게 레귤러 파일이냐 디렉토리냐 뭐냐 다 하고 이제 종류를 하네요. 뒤에서 이제 실행 예시가 나와요. 얘네가 이제 아그비에 인자가 되는 거죠. 아그비의 그 배열에 다 이제 들어가 있는 애들이고 이제 그 앞에 얘네 분기문에 의해서 얘는 레귤러 파일이야. 얘 파일은 디렉토리야. 얘는 이거야. 얘는 뭐야. 얘는 뭐야. 얘는 뭐야.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다 할 수 있다. 알 수 있다. 라는 거고 이제 리눅스 시스템에서 이제 실제 리눅스 시스템에서 각 파일들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느냐라는 건데 일반적인 파일은 당연히 제일 많겠죠. 거의 90%고 디렉토리도 있고 뭐 심블링 링크도 있고 얘네가 적은 이유는 당연하겠죠. 왜냐면은 얘네는 이제 하드웨어인데 얘네는 이제 뭐 하드디스크 관련된 거고 그런 디스크 관련된 거고 얘는 이제 마우스나 뭐 키보드 같은 주변 장치 관련된 거고 당연히 이제 얘네는 개수가 한 개밖에 없으니까 얘네에서 관련된 그 애들이 적겠죠. 구현해 놓은 게 적을 거고 소켓이랑 파이포 얘는 이제 둘 다 프로세스 간 통신하기 위해 만들어진 애들이라고 했어요. 근데 얘는 별로 안 쓰인다고 했죠. 그래서 그런지 딸랑 하나밖에 없습니다. 얘도 실제로 쓸 일이 없어요. 근데 이제 소켓은 훨씬 많은 거 볼 수 있죠. 얘도 둘 다 똑같은 역할을 하는데 얘가 훨씬 많습니다. 그나마. 그 정도만 알면 될 것 같고, 오케이. 오늘 여기서 자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쭉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라 가지고, 여기서 자를게요. 혹시 질문 있을까요? 여기까지 뭐. 아무거나 다 좋습니다. 이해 안 됐던 거.